자, 오늘 이 축토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축토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축토를 우리가 이제 소축자라고, 소라고 얘기해요, 소. 이 축토하고 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소라고 연결을 시켜놨는데, 그러니까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어떤 소의 성분과 축토의 성분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소축자만 생각하지 말고 소와 축토와의 상관성에 대한 개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 축토는, 인목, 자, 인목이 생겨나기 직전이죠. 그렇죠? 축 다음에 인이죠. 그러면 이 인목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인목은 동틀 때를 인목인 거고, 그러면 동트기 전이 되는 거죠. 축토는. 그러니까 이 말은 축토는 세상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의 상태인 거죠. 인목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축토 성향을 보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 모습을 드러내기 전의 상태. 해 뜨기 전. 그래서 축토 성향을 보면 밤새도록 축적한 힘이 가득 차 있죠. 그쵸? 밤새 쉬었잖아요. 잠자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그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축적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 축토 내면에는 의욕이라든지 추진력, 축토는 의욕이라든지 추진력이 아주 강하죠. 본질적으로 강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축일주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의욕과 추진력이 내면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월지가 축토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 축토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에 대한 개념. 물론 이제 또 그 알맹이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다르죠. 여기서 잠깐 딴 얘기 좀 하면, 그 알맹이라는 개념에서 얘기를 하면, 진술, 충미, 토는 본질적 개념에서 알맹이다, 알맹이. 알맹이에 대한 얘기인데, 이 알맹이는 반드시 알 게 뭐냐면, 네 가지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축토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첫 번째가 화개살이 되고요. 화개살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살의 특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반환살의 특성이 있고요. 천살. 이 천살에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토에 대한 얘기를, 토니까 하는 얘기예요. 토에 대한 부분에서 토가 가지고 있는 특성만 얘기하면 껍데기는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내면의 세계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이 네 개 중에 하나의 특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띠는 전부 화개살이에요. 그렇죠? 띠는 전부 그냥 화개살인 거고, 월지나 일지에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월살이나 반환살이나 천살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껍데기의 속성 안에, 그러니까 토라는 아까 얘기했죠. 토가 갖고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라는 의욕이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천살이다. 근데 그게 그러면요, 점잠 빼는 스타일입니다. 점잠 뺀다라는 건 뭐냐면, 약간 뭔가 좀 체면과 약간 우월의식이라든지 선민의식이라든지 우월한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무게 잡으려고 하는 속성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축토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자, 이따도 얘기했지만 저돌적인 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을 드러내지 않죠. 이래서, 반드시 껍데기에 대한 부분만 알면 안 되고, 이런 12신살에 나오는, 12신살에 나오는 하계살, 월살, 반환살, 천살의 특성까지 함께 알면 정확하게 토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의욕이라는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이제 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축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안 어울리게 뭐가요?
감성적인, 감성이라고도, 감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추진력이라든지 의욕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감성적인 거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반대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축토가 월지라든지 일지에 있으면 문화예술, 철학, 이런 분야에도 선천적으로 발달되어 있죠. 특히 이제 어떤 화개살이 있다든지, 뭐 천살이 있다든지, 일지나 월지, 천살이나 화개살 이런 게 있으면 다분히, 물론 이제 반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분히 그런 종교, 문화, 예술 특성들을 좀 많이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이 주로 뭐냐면 감상, 감성, 철학 이런 면들 때문에 속세를 떠나서 살고 싶은 도인 같은 기질도 갖고 있다. 이게 축토의 특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팔자에 축토 있는 사람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에 대한 또 해석에 대한 부분도 잠깐 얘기하면 더 재밌어요. 왜? 이런 게 왜 그런가? 뭐든지 진짜 이유 없는 건 없어요. 모든 건 원리적인 이유가 다 있어요. 이론적인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면, 자, 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뭐, 감성적인 면과 여린 면, 강한 면, 동시에 있냐, 이런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축토를, 축토에 이 간목을 대입해 보면, 이해가 갔냐. 이 축토에 간목을 대입하면 간목이 축토에 뭐가 되죠? 관대지거든요. 관대지. 이 관대지에 대한 특성은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관대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이 관대지는 원래 나이로 봤을 때는 청소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허리에 띠를 둘렸다는 것처럼 이제 관직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된 거죠. 일단 이제 청소년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과거 시험도 보기도 이렇게 이랬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나이적으로는 사춘기라고 해요. 중고등학교 이제 사춘기, 고등학생들. 정말 가장 무서울 때가 이제 사춘기 아닙니까? 그래서 힘과 체력, 이 강한 힘과 체력이 있죠. 저돌적이죠. 그죠? 청소년들이 무서운 이유가 앞뒤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가버리는 질주하는 그런 본능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욕이나 추진력이 아주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간목은 뭐예요? 곧 생명력, 을 얘기하는 거고, 간목은 또 뿌리라고 하잖아요. 뿌리가, 자, 간목 뿌리가 해월에 생지가 되잖아요. 그죠? 해월에 이제 뿌리가 돋아나기 시작해요. 그죠? 돋아나기 시작하죠. 뿌리가 돋아나잖아요. 첫 뿌리가 나오는 게 해월에 간목이 돋아나는 거잖아요. 태초에 생명이 나타나는 시기가 해월이에요. 해월. 그죠? 그게 임수잖아요. 그 임수에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정임합목해가지고 간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싹이 트죠. 이게 바로 해월에 간목이 싹이 터서, 그 다음에 자월이 이제 욕지가 되고, 생지가 되고, 자월이 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축에서 뭐가 돼요? 관대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뿌리가 자라서, 밑으로 뻗다가 어느 시점에 그 뿌리가 결국 싹으로 나와서 이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싹이 위로 올라오죠. 그게 이제 축토 상태는 뭐냐면, 그 아스팔트 뚫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아스팔트 뚫고 올라오는 두더지처럼 생긴 것을 파보면 뭐예요? 아주 가늘고 여린 그 싹이 그 아스팔트를 밀어 올리고 있잖아요. 그거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여린 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축토라는 거예요. 그게 청소년기 관대지라는 거고. 아주 강력한 추진력과 의욕, 이런 부분을 두 가지 모습을 가진 게 바로 축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축토가 소의 모습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죠? 근데 소는 원래 소는 원래 성품이 어질고 온순하다고 일단 말을 하잖아요. 인간이 일시켜 먹으려고 멍에를 씌우는데도 거부하지 못하죠. 끌려다니죠. 그냥 착한 거죠.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또 뭐 죽여서 어떻게 해요? 고기하고 가죽을 남기죠. 일단 살신성이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소의 모습인 거죠. 그 소의 모습.
아무튼 이게 소의 모습에서 축토를 해석할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뭐 소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얘기를 개념적으로 나는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봤고요. 다음에 하는 얘기 있죠? 이제 제가 약속한 거 뭐죠?